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교실 손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수업 시간에는 했었는데 이거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로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어떤 식의 실력 양성 운동이 전개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3.1운동 이후 민족운동의 방향으로는 국외에서는 무장 독립전쟁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임시정부 중심의 외교활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실력 양성 운동을 펼치고 대중적인 운동, 청년 학생운동, 농민 노동운동 같은 대중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1920년대, 이게 바로 1920년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와중에 이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 사회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회주의가 이제 러시아의 영향, 그 당시로 따지면 소련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나 소련의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 운동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민족주의 운동이랑 좀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1920년대 중후반 넘어가면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합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은 1920년대에는 이 무장독립전쟁, 외교, 실력 양성운동, 대중운동 또는 민족유일당 운동 등으로 이제 독립운동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표를 통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각각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목표와 방향, 그리고 주체와 관련돼서 이제 좀 차이가 나는데요. 분류를 좀 해보면 민족주의 운동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목표는 민족의 독립입니다. 독립의 키워드를 두고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 실력을 양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농촌을 계몽시켜서 우리의 능력을 키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능력을 키우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민족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식인이나 지주 자본가 등이 이제 주체가 돼서 활동을 했던 것이고요. 자, 반대로 사회주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주나 자본가 계급을 타파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급을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차별이 있는 계급 또는 불평등한 계급을 타파하고자 하는 대중운동이라든지 농민들이 하는 소작쟁이나 이제 노동자들이 하는 노동쟁이 같은 운동들이 보였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정리를 하면 능력을 성장시킬 것이냐, 계급을 해방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차이가 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하나였던 민족주의 입장에서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게 될 텐데요. 배경으로는 회사령이 폐지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회사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1910년대에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에서 허가제가 폐지가 되고 그냥 신고만 하면은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민족기업,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회사 등이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메리아스 공장, 고무신 공장 등등이 만들어졌고 대표적인 민족기업이 바로 백산 상해였다라는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펼쳐지게 된 운동이 바로 이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민족 경제의 자립을 추구하면서 평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시작돼서 조선 물산 장려회로 성장하게 되고요. 말 그대로 우리 물산을 만들고 그 물산을 우리가 사서 우리가 쓰자. 그래서 토산품 애용, 우리 국산품 애용의 의식이 확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한계로는 누가 비판을 하냐? 바로 사회주의자들이 비판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은 계급의 해방,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데 이 물산 장려 운동이 자본가나 상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계급을 타파하거나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비판을 하게 된다. 이게 보시면 이제 조선 물산 장려회의 걸기문이라고 보시는데, 자, 보아라, 우리의 먹고 입고 쓰는 것이 거의 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세상에 제일 무섭고 위태한 일인 줄을 오늘에야 우리는 깨달았다. 피가 있고 눈물이 있는 형제 자매들아, 우리가 서로 붙잡고 서로 의지하며 살고서 볼 일이다. 그래서 입어라 조선 사람이 짠 것을, 먹어라 조선 사람이 만든 것을, 써라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조선 사람 조선 것, 조선 사람 조선 것이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으로 그 동아일보에서 이제 기고한 사회주의자들의 의견입니다. 쭉쭉쭉 읽어보시면은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그네는 벌써 오랜 옛날부터 훌륭한 물산 장려와 계급이다. 그네는 자본가 중산 계급이 양복이나 비단 옷을 입는 대신 무명과 베옷을 입었고, 저들이 자본가가 위스키나 브랜디나 정종을 마시는 대신 소주나 막걸리는 먹지 않았는가? 이리하여 저들은 민족적, 애국적 하는 감상적 미사로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들과 이해가 전혀 상반된 노동계급의 후원을 갈구하는 것이다. 단순히 이 노동계급의 후원을 갈구한다. 그러나 진실로 계급적으로 자각한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저들도 외래 자본가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을 알며, 따라서 저들 신실형의 침략에 빠져 계급전선을 목록해는 못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기존에 어차피 자본가들은 위스키나 브랜디 그리고 좋은 양복 이런 것들 입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물산 장려 운동은 그들의 배불림을 위한 것이지 우리들을 위한,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비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물산 장려 운동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그 실력 양성 운동 중에 하나는 바로 밀립대학 설립 운동입니다. 목표는 대학을 설립해서 일제 우미나 우리 멍청하게 하고자 하는 그 일본의 그 교육 정책을 극복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모금 운동을 전개를 하고, 모금이 부진해지기도 했고 일제 탄압으로 실패를 하게 됐는데, 일제 탄압이 있었으니 일제 대응으로서 경성 제국대학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친일 관리를 양성하고자 하는 의도도 충분히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의 결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 경성제국대학이 나중에 후신으로 이제 지금의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것들은 좀 다른 의미에서, 이건 실력 양성 운동이 아니라 자치 운동이라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일제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선에서 타협해서 자치권을 획득하는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에게 타협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바로 이 자치운동인데,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이광수 같은 사람입니다. 이광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기미독립선언서 3.1운동을 실시했던 기미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사람이고,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최린, 김성수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는데 일본과 타협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교과서 267인가 267쪽 보시면 민족적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민족적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글을 통해서 자치권을 우리가 일제랑 타협하자라고 주장하는 이광수의 주장이 등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히려 민족운동의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이 중심인물,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나중에 또 정리를 하겠지만, 이 사람들을 타협적인 민족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문제점도 등장하게 돼서 나중에는 이들과 좀 다른 길을 걷는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농촌 계몽 운동도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의 하나로서 농촌을 계몽하자. 그래서 농촌의 자립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조선일보에서는 문자보급 운동, 동아일보에서는 브나로드 운동을 통해서 이제 농촌을 계몽하고자 하는 문맹퇴치 그리고 생활개선 운동 등을 전개하게 되었다라고 보게 되시는 거죠. 여기 보면 한글 원본이라는 이제 문자보급 운동의 교재 또는 브나로드, 민중 속으로라는 뜻입니다. 민중 속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농촌을 계몽시키자고자 하는 운동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실력 양성 운동이
민족 경제 자립이나 근대 교육을 보급하고 신문화를 건설하는 것을 추구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말 그대로 실력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지만 한계점으로는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적극적인 독립에 대한 움직임은 크게 없었다라고 보시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긴 뭐하지만 좀 미약했다라고 보는 게 좀 맞겠네요. 네,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원래 기존에 있던 독립운동의 방향인 민족주의가 있었는데, 그와 이제 맞섰다기보다는 다른 노선이죠. 다른 노선으로서 사회주의가 들어오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이 정리하신 거는 이 민족주의 안에서의 여러 가지 운동이었던 물산 장려운동 또는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 다음에 농촌 계몽운동 등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과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와는 정반대로 다른 흐름의 움직임이었던 자치운동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비판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이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같은 사회주의 세력들이 중심이 되었던 운동, 그리고 학생들의 운동,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통해서 보는 학생운동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